네, 안녕하세요. 지리와 역사를 이야기하는 지리는 역사다입니다. 오늘 해볼 주제는 바로 소고구려는 바래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소고구려? 사실 소고구려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제 당이 있었고 여기에 이제 바래가 있잖아요. 소고구려는요, 당과 바래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추정되는 나라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이 소고구려의 존재에 대해서 어렴풋이 들어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좋아하시는 유튜버 분께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조사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었고요. 오늘 제 내용보다 아마 그 유튜버 분의 내용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을 것 같아서요. 그 유튜버의 영상은 설명란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가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소고구려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 당나라 시기에 좀 이상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당회오라는 책이 있어요. 당회오라는 책에서 어떤 기록이 존재하냐면요. 성력 3년 3월 6일 황제가 칙령을 내리기를 동쪽으로는 고려국에 이르고, 지금 고려국이라는 나라가 나오고 있어요. 아마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고구려가 장수왕 이후에 국호를 고려로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려국이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 기록은 700년의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고구려가 망한 건 668년이에요. 그러니까 30년 뒤에 고구려가 다시 등장을 했다, 이러한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더라도 옛날에 이쪽에 고구려가 있었으니까 그 고구려를 경계로 한다, 이러한 내용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책부원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부원기라는 책에서도 이상한 기록이 존재합니다. 경용 4년 정월에 신라, 언기, 남천축, 진락 등의 나라와 4월 고려의 사신이 각각 찾아왔다. 지금 710년의 기록인데 고려의 사신이 찾아왔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당회오를 보면 또 이상한 기록이 있습니다. 원하 13년 4월 그 나라가 악물 2부를 보내왔다. 지금 이 기록은 책부원기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적혀져 있거든요. 813년, 아까 이제 710년이었으니까 그 이후에 10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이 고려라는 나라가 또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신당서라는 기록을 보면은요, 원하 말에 이르러 고려가 사신을 보내 악공을 바쳤다. 지금 2년 뒤인 820년에도 악공을 바쳤다라는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당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우리의 사서에서는 그런 기록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삼국사기를 보면요, 이 신라에서 재미난 기록이 발견이 됩니다. 827년 3월 고구려의 승려 구덕이 당에 들어가서 경을 가지고 이르니 왕이 모든 절의 승려들을 모아 나가서 맞이하도록 하였다. 지금 당하고 신라에서 고려 또는 고구려라는 존재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고려라는 존재는 도대체 누구인 걸까요? 앞서서 우리가 보았던 그런 기록들을 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이 고려라는 어떤 존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요, 바로 일본의 한 학자였습니다. 그 일본의 학자는요, 여기 있던 이제 왕건의 고려와 고구려와 구분을 짓기 위해서 소고구려다라고 이제 명명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본래 이름은 고려인데 구분을 짓기 위해서 소고구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소고구려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어떠한 근거 자료를 이제 제시하고 있냐면요, 바로 삼국사기의 기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듬해 항복한 왕의 아들 덕무를 안동 도독으로 삼았는데 후에 점차 나라를 이루었다. 지금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기록은요, 신당서에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이듬해 장의 아들 덕무를 안동 도독으로 삼았는데 후에 점차 나라를 이루었다. 신당서랑 삼국사기의 그 기록이 매칭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고구려가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말이죠, 내용이 아예 상반되어 있는 기록이 존재하거든요. 먼저 부당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력 2년 또 고장의 아들 덕무를 안동 도독으로 삼아 본번을 다스리게 하였다. 이때 안동부에 있는 고구려 유민들이 점차 감소하였다. 돌궐과 말갈 등에 투항하여 나눠졌고 고씨 왕계가 드디어 끊어졌다. 여기서는 아예 나라를 이룬 게 아니라 고씨
고씨 관계가 끊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요, 아까 살펴본 당회요라는 책에도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성력 2년 또 고장의 아들 덕무를 안동도독으로 삼아 본번을 다스리게 하였다. 이때 안동부에 있는 고구려 유민들이 점차 감소하였다. 돌궐과 말갈 등에 투항하여 나눠졌고 그 옛 땅이 다하여 신라에 들어가 고씨 관계가 드디어 끊어졌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던 안동 도독이 신라로 편입이 됐다, 오히려 나라를 이루지 못했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부당서랑 당회요는 신당서와 삼국사기보다 먼저 쓰여졌던 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당서랑 당회요의 내용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조금 더 사료를 찾아봐야 되겠죠. 부당서의 기록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력 원년 안동도독부로 고쳤다. 신용 원년 안동도읍으로 복귀시켰다. 그러니까 아까 고덕무가 안동도독부였던 그 안동도독이 지금 안동도읍으로 다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안동도가 누구인지만 살펴보면 되겠죠. 그 내용은 바로 신당서에 가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당유경에게 유주와 영주, 이주의 도독과 안동도를 겸하게 하였다. 지금 당유경이라는 모르는 인물이 안동도호로 임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고덕무의 세력은 사실상 끝난 거죠. 그러니까 고씨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표현이 오히려 맞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다면 이 소고구려라는 존재가 없었다면 이 사서에 기록되고 있는 이 고려라는 존재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우리는 이제 당의 기록과 신라의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 이 당시 동아시아에 나라가 하나 더 있었죠. 바로 일본입니다. 속일본기라는 책이 있죠. 이 속일본기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국왕 대은무가 말한다. 또한 옛정을 잊지 않아 사신을 보내어 복무를 바치니 정성을 다하여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지금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일본에서 이제 국상을 당해서 이 고려라는 나라에서 일본한테 사신하고 공무를 이제 전달했다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고려국왕 대은무는요, 발해의 문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발해가 자신들을 고려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의미겠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본이 이제 발해한테 답장을 보내게 돼요. 이 답장에 어떻게 적혀져 있냐면요, 천황이 고려 국왕에게 문안을 올린다. 사신 양승경 등으로 하여금 먼 바다를 건너와서 국상을 조문하고 정성을 은근하게 표하니 아픈 마음이 더해진다. 지금 일본의 이제 일왕이 발해의 왕한테 고려국왕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만 이제 뭐 우리가 고려를 계승했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 속에서 발해를 고려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일본기에는 이후에도 이 고려랑 발해를 계속 병행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 점을 보았을 때 이 발해는요, 자신들의 이름을 고려라고 했을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 발해라는 이름은 당이 발해한테 준 이름이잖아요.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자신들을 이제 발해라고 소개할 수도 있는데, 본인들 스스로가 고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고려라는 기록이 같이 좀 병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발해가 자신들의 이름을 고려라고 불렀던 점을 보았을 때 나라 이름을 통해서 계승의식을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은요, 사실 오늘날의 민족이라는 개념과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민족, 그리고 인종, 그 다음에 종족을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인종 같은 경우는 영어로 race입니다. 그래서 이 인종은 혈연적인 구분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이 피부색이 있겠죠. 그 다음으로 종족은요, ethnic이라고 영어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 ethnic 같은 경우는 문화적인 구분입니다. 예를 들면 언어라든지 전통 의복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종족의 개념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민족은 뭐냐면요, 민족은 바로 네이션이라고 불리는데, 이 네이션 같은 경우는 상상의 공동체라고 해요.
같은 민족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같은 민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는 바로 역사의식이 되겠죠. 오늘날 우리 민족 같은 경우는 하나의 종족이 하나의 민족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종족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종족이 하나의 민족을 구성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의 역사에서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고구려죠. 고구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부역의 민족으로 시작을 했지만 주변 나라들을 흡수해 가면서 다양한 종족이 하나의 민족을 구성하는 나라로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갈족은요, 종족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와 다르지만 민족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갈족이요, 우리랑 같은 민족이라는 그 근거는요, 바로 이 발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인 대조영의 아버지 걸걸중상과 그리고 말갈족의 이제 대표였던 벌사비우가 힘을 합해서 만든 나라가 바로 발해잖아요. 만약에요, 이 둘이 다른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이 둘은 사실 떨어지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한 점도 이 말갈족이 우리랑 같은 민족이었다라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나라의 시조 아골타가 요 나라에 있던 발해인을 불러와서 처음으로 하는 얘기가 여진과 발해는 같은 집안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 자체가 딱 상상의 공동체, 그러니까 민족의식을 그대로 보여준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발해는 오늘날 우리 주류사학계에서도 우리 민족의 역사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에서는 이 발해의 대부분은 말갈족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아니다, 우리 민족이 더 많았다, 그러니까 발해는 우리의 역사가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말갈족이 우리의 민족이었다 인정을 하게 되면은 누가 더 많고 누가 더 적고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 문제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얘네가 발해를 세울 때, 야, 우리가 더 많으니까 우리는 말갈족의 나라야, 아니야, 우리가 더 많잖아, 우리는 고구려의 나라야, 이렇게 이제 경쟁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종족은 다르지만 우리는 원래 하나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까 발해라는 나라가 안정적으로 존속이 됐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이라는 그 범주를 조금 더 넓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사서에서 나오는 고려는 소고구려가 아니라 발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되게 어려운 개념이죠?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 문화인류학 수업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그때 가장 헷갈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인종과 종족과 민족을 구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우리 민족이 하나의 종족이 하나의 민족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족과 종족을 구분하는 게 쉽지 않다. 실제로 저번 시간에 이제 금나라 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많은 분들께서 이제 민족과 종족의 개념을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뭐라고 등재되어 있는지 봤는데 이 에스닉과 네이션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민족을 아예 문화적인 구분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관점으로 보게 되면 고구려 그리고 발해, 더 나아가서 금나라까지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족이라는 개념과 민족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구분 지을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조금 더 제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발해라는 나라에 빗대어서 인종과 종족과 민족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